그럼 조선시대 때 장애인들이 종사했던 직업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뭐 오늘날도 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점을 치는 점복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이 많이 가지신 오래된 직업인데요. 오늘날도 한 1000명 정도 종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록에 나오는 점술가들 같은 경우 보면 뭐 김숙종, 김학루, 박종선, 뭐 지화 이런 그 맹인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증거, 지화라는 맹인 점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조선시대 전기 쪽에 태종, 세종, 단종 3대에 걸쳐서 왕실의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할 만큼 굉장히 명성이 높은 분이기도 했고요. 또 그 세종 27년에는요, 그 국가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운명을 점치는 학문을 배운 그 젊은 맹인들 중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인 인재들, 이런 분들이 이제 관직에 나아가도록 했고요. 근데 또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장애인에 대한 좀 편견이 심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조선시대 후기 쪽에 자리 잡은 성리학 때문입니다. 이 성리학 같은 경우는 그 성리학 이외 타종교 타학문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단으로 배격시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쪽에는 조금 이제 점을 치는 여기는 장애인분들이 조금 곤란해졌던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독경사라는 겁니다. 독경이 뭐냐면 불경이죠, 불경. 불경을 이제 소리내서 외우는 일인데 주로 이제 아픈 사람이 생기면 맹인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경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독경을 이렇게 들으면 뭐 잡기도 뭐 이렇게 뭐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병이 낫는데 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맹인분들 많이 불러서 경을 읽게 하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과거 시험 같은 경우, 과거 시험에 붙기 전에 맹인들을 모셔다가 독경을 듣고 가면 뭐 합격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굉장히 독경사료도 유행을 했고요. 그 궁중에서도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치를 때는 이런 경을 읽는 독경이 이루어졌다. 맹인분들이 많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독경이라는 건요, 그 조선시대 이전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던 의식인데요. 전통신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고, 명통시라는 시각장애인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뭐 경을 외우기도 하고, 또 나라의 복을 기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궁중에서는 독경제가 이제 없어진 거는 이제 조선의 영조 21년의 일이긴 한데요. 뭐 이 이후에도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독경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많았던 직업이 이제 악공이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비 원더 굉장히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맹인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귀나 음감에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는 남자 맹인 학사들을 이제 연회에 참여를 시켜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한테 벼슬도 주고 돈도 줘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요. 또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 위주의 채용을 했죠. 그래서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장려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애를 가졌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세종대왕이십니다. 이 세종대왕께서는 시각장애인이셨어요. 그 세종실록 23년에 그 기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해서 너무 아프다. 그래서 봄부터는 음침하고 어두운 곳은 내가 지팡이가 아니고선 다닐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임금이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 또 밤낮으로 글을 보시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제 안지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님은 앞이 거의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은 이런 심각한 장애를 겪으면서도 훈민정음도 창제하시죠. 또 우리나라 북방 영토 4군 육진도 넓히시죠. 또 해시계, 물시계 발명, 그리고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는 기록도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눈병을 앓은 지가 지금 벌써 뭐 10년이나 됐는데 뭐 근래 5년 동안은 뭐 더욱 심하다. 그 처음 병이 났을 때 말이야 이렇게 극도에 이르게 될 줄 내가 몰랐다. 그래서 그때는 휴양하지 않는 게 좀 후회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당시에 세종대왕님의 좀 눈이 많이 안 좋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아무래도 장애를 겪으셨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도 발전했고요. 또 장애인의 지위도 향상되었던 시기가 바로 세종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님 말고 또 한 분의 이제 딛고 일어선, 장애를 딛고 일어선 분을 보면 이제 허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허조가 누구냐면 이 초선 초기 분인데요.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네 임금을 모셨던 분이에요. 법전도 만들고 또 예와 악 이런 것들, 예악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궁중 내부에 예법 이런 것도 이제 정비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척추 장애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의 기틀, 국가의 기틀을 국초에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당시 워낙 성품이 대쪽 같으셔가지고 선비들한테 청백리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고, 이조 판서 우의정 좌의정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안전행정부 장관의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신 분이 허조신데요. 척추 장애가 있으셨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는 전혀 조선시대 때 어떤 출세에 그런 해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체제공이라고 아십니까? 조선시대 후기 쪽에 정조가 어떤 신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는데 예를 들면 당시에 어떤 붕당 정체를 바로잡기 위한 탕평책이랄지 그 외에 수원 화성 건축까지 하여튼 정조의 모든 업무를 다 잡았던 그 재상이 바로 체제공인데요. 그 체제공님의 그 초상화를 보면요, 그 눈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쪽 눈이 안 보이십니다. 그런 시각장애인으로 우의정 국무총리까지 올랐던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역사 속의 그 장애인들은요,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요, 장애를 질병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장애 유무 그런 거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썼던 열린 사회였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